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모티브입니다. 에코프로모티브 오늘 6% 빠졌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 이야기 안 하고 요점만 딱딱딱 짚어가지고 이야기 드릴게요. 어제 반등 나온 점 테슬라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와서 반등 나왔느냐? 아니요. 안 나와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모티나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테슬라에 대한 부분도 가격대가 먼저 하락하고 실적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면서 9%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적입니다. 실적 매출이 9%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먼저 빠졌으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거고 아직까지 주가가 안 빠져 있으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가 오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에코프로모티는 뭘 기다려야 돼요? 정배열이 전환되는 그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정배열이 전환되려면 62평이 내려오거나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역배열에서 올라가봤자 61평 저항 맞을 테니까 이 저항 구간을 굳이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지 말고 62평이 빠지는, 그쵸? 62평의 고가가 충분히 빠지는 구간까지 기다리자. 그러려면 아직까지 22거래일이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한 달 이후에는 62평이 강하게 깔아앉으면서 22평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보다 더 빠지려면 에코프로 BM이 빠져야 되니까 에코프로 BM이 빠지려면 전기차 시대가 아직 안 와야 되거든요. 그쵸? 이게 가장 심플하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전기차 시대가 완전히 박살나려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현대차에서도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이브리드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코리아FT가 탁 튀던데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하는 것도 배터리가 필요하죠. 근데 전기차보다는 배터리의 양이 훨씬 더 적죠. 그러니까 막 그런 부분 때문에 막 되게 막 안 좋게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점은 그냥 확정이 된 미래예요. 근데 먼저 주가가 올랐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먼저 빠졌고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고 왜?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에코프로 BM에서도 봤고 테슬라에서도 봤다. 그러면 얘기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5월 초 되면 에코프로의 실적도 나올 겁니다. 그럴 때가 저가 구간을 확인하고 가는 거겠지만 확인한 이후에, 즉 시세를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매매를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나빠지면 전기차 시대가 안 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가격대, 타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이해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하다. 자, 알테오젠인데 자,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하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내려가는 거 보고 매도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나 그런 종목 보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 매수하고 내려올 때 매도하고 올라가는 구간 매수하고 내려올 때 매도하고 올라가는 구간 매수하고 내려올 때 매도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2차전지나 그런 종목군들도 제가 2차전지도 꾸준하게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게 이 내용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 금양 매수했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매도했을 때 15%의 수익 그리고 다 매수하고 다시 내려가는 구간에서 내가 잘못 샀으니까 손절하는 구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추적해가면서 내가 꾸준하게 타점을 잡아가는 그런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는 그 투자자라도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말고도요. 여기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철저히 매수 구간을 잡고 있고 3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 자, 시장감에서 DIT, YC, 그쵸? 모두 다 장시작전, 그쵸? 이것도 내용 보잖아요. DIT. 자, 내용 보면 이래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오늘 7.8% 상승. 그리고 YC는 YIK입니다.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한 결과 20% 정도의 수익 구간. 그쵸? 오늘도 12% 정도의 상승세.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가 공유를 합니다. 언제? 장시작 전에. 어디서? 소통방에서.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그쵸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의 번호로 대신에 구독이나 뭐 10억 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를 하자. 그게 답이다. 주식시장은 그게 답이에요.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 볼까요?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하고 내려가는 거 보고 매도 47% 수익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에코프로머티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정배열을 기다려야 될 때다. 정배열 기다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달 정도가 걸린다. 한
한 달 동안 내가 먼저 들어가서 조금 비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에코프로비엠의 실적도 기다려야 되지만 이미 정배열로 바뀌는 그 시점이 먼저 나오면 실적이고 뭐고 간에 그냥 매수 구간, 즉 타점 잡으면 된다. 그쵸? 즉 이렇게 타점을 잡는 기준, 그리고 보유 기간을 잡는 단기 보유 전략,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머티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에코프로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은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머티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빠져서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그것보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전환기가 올라면 아직 한 22거래일,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구간에 타점을 잡는 연습을 꾸준하게 와서 하세요. 그래야 에코프로머티를 빠져나올 수 있고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고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이제 바닥 구간이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